두 번째 챕터에서는 앞서 소개드린 RVIS 점수를 계산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교재 552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같이 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드는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할 VCF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코드인데요. 같이 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VCF 파일은 여기 샵 2개짜리 파일 포맷으로 시작되는 라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VCF 포맷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라인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각 VCF 안에 들어있는 약자들을 설명하는 헤더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좀 더 내려와 보면 헤더가 쭉 지나가고요. 그 다음엔 샵 하나짜리로 시작하게 되는 이런 크롬으로 시작되는 라인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VCF의 컬럼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VCF의 컬럼들이 어떤 수치를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은 크로모좀, 두 번째 라인은 포지션, 세 번째 라인은 RSID가 있는 경우에 RSID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 레퍼런스와 얼터너티브 알릴, 다음 퀄리티를 나타내는 값들이 나오고 포맷 뒤에 이렇게 아이디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아이디는 여기 보시면 107개의 아이디들, 샘플명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7명에 대한 지노타입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19번 크로모점에 69984라는 포지션은 RS372156287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G에서 A로 바뀐 변이를 의미를 하고 뒤에 지노타입 뒤에 이렇게 00, 10 이런 표기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각각 샘플에 107명, 아까 보여드린 샘플에 지노타입 정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노타입이 만약에 00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0은 이 레퍼런스 알리를 의미하게 되고요. 1이라는 것은 얼터너티브 알리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 00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은 GG라는 지노타입을 가진다는 것, 즉 변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 10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은 AG라는 지노타입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헤테로 형식의 변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VCF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일부 샘플을 분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553페이지에 코드를 함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VCF 파일 중에서 EUR IBS HG01612F라는 아이디를 가진 샘플 하나에 대한 지노타입 정보를 추출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VCF 파일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107명의 샘플에 대한 지노타입 정보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파일 사이즈도 매우 크고 파일 사이즈가 매우 크면 이 파일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정 샘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샘플에 대한 정보만 뽑아내서 이 파일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VCF 서브셋이라는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VCF 서브셋은 전체 VCF 파일로부터 특정 컬럼을 뽑아낸다는 의미이고요.
그 특정 컬럼의 네임은 아까 말씀드린 EUR IBS HG016112F라는 이름을 가진 샘플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샘플을 어디서부터 뽑을 거냐면 IBS 크로모점 19번에 vcf.gz라는 저희가 넣어드린 인풋 파일로부터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꺽쇠가 있는데 이것은 리다이렉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출된 결과를 EUR IBS HG016112F.크로모점19.vcf라는 새로운 이름의 파일에 저장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과정이 다 끝났으면 이제 우리가 만든 파일이 잘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보신 것처럼 파일 포맷은 vcf라는 샵 2개짜리 라인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밑에 내려가다 보면 샵 하나짜리에 각 컬럼명을 나타내는 라인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원래는 아까 107명의 샘플에 대한 지노타입 정보가 한꺼번에 나와 있었다면 여기에는 이제 이 아까 우리가 추출한 한 명에 대한 지노타입 정보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은 아노바 입력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 알리 프리퀀시와 기능 변이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변이의 타입 그리고 폴리펜 투스코어를 어노테이션 하는데 아노바라는 툴을 사용할 겁니다. 네,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VCF 파일을 직접 입력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아노바의 입력 포맷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트 투 아노바는 아노바에서 제공하는 펄 기반의 툴이고요. 이 툴을 사용해서 VCF 포맷을 아노바의 인풋 포맷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준비한 한 샘플에 대한 VCF 파일을 아노바 인풋 포맷으로 변경을 해줄 텐데 인풋 포맷이 VCF 외에도 여러 가지 인풋 포맷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VCF 포맷을 인풋으로 하는 파일을 아노바 인풋 포맷으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리다이렉션을 통해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새로운 파일인 EUR IBS HG016112F.step1 이라는 파일 이름을 가진 새로운 파일에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잘 생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대립 유전형이 0.1% 이상의 변이를 추출하기 위해서 마이너 알리 프리퀀시를 어노테이션 해보겠습니다. annotate variation.per이라는 것은 역시 아노바에서 제공하는 어노테이션을 위한 툴입니다. 아노바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노테이션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필터 베이스드 어노테이션을 현재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0.1% 이상인 변이만 추출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0.1% 변이는 다음 MAF 라는 것 뒤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DB 타입은 우리가 사용할 어노테이션 DB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는 천지놈의 유러피안 기반의
마이너 알리 프리퀀시를 어노테이션 할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사용한 IBS 인종이 유러피안 인종이기 때문에 유러피안 기반의 마이너 알리 프리퀀시를 어노테이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버전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H19 버전의 레퍼런스를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 파일에 프리픽스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파일을 보시면 이 이름 뒤에 다른 이름들이 붙어서 이제 파일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아웃 파일에 이름을 지정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풋 파일을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ANOVA human db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 설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노바에서 사용할 db들을 먼저 미리 다 다운을 받아서 넣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환경 설정을 통해서 그 db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마이너 알리 프리퀀시 0.1%라는 것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생성된 파일을 확인을 하시려면 ls라고 치시면 파일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텝 1이라는 우리가 지정해 준 아웃 파일의 프리픽스 뒤에 이렇게 두 가지가 붙어서 두 가지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롭드로 끝나는 파일이 있고 두 번째는 필터드로 끝나는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 알리 프리퀀시 0.1% 이상의 변이를 담은 파일은 이 드롭드로 끝나는 파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0.1% 미만의 변이인 경우는 여기 filtered라고 끝나는 파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성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헤드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확인해 보려고 했던 드롭드로 끝나는 파일 이를 열어보면 드롭드로 끝나는 파일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컬럼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사용한 db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고요. 두 번째에 0.96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각 변이의 마이너 알리 프리퀀시, 우리가 어노테이션 하려고 했던 마이너 알리 프리퀀시가 두 번째 컬럼에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크로모좀 19번에 91106 포지션에 여기는 스타트 엔드 포지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로 변한 변이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호모자이거스로 베리언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 라인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파일들이 다 잘 생성이 되었다면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인풋 파일을 만들 텐데요. 해당 코드는 554페이지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s 해보시면 아래쪽에 스텝 2로 끝나는 새로운 인풋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리언트 타입을 어노테이션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555페이지의 위쪽에 위치합니다. 네, 이 과정은 아까와 동일하게 annotate variation.perl이라는 툴을 사용하게 되고요. 아까는 filter based annotation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gene based annotation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gene의 이름도 annotation을 해주고 각 변이가 어떤 영역에 위치하는지 annotation을 해주게 되고요. 여기서 사용하게 될 db는 refgene이라는 db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out 파일에 이름을 또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 input 파일에 이름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db들이 저장되어 있는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주게 되고 H19 레퍼런스 버전을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ls라고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스텝 2로 끝나는 파일 3가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엑손 영역에 위치하는 변이들은 엑소닉 베리언트 펑션으로 끝나는 파일 안에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한 VCF 파일 같은 경우엔 천지놈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파일인데 천지놈 데이터는 홀 지놈 시퀀싱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엑소닉 영역에 있는 변이를 뽑아내는 과정까지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잘 생성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전체 변이 중에서 엑소닉 영역에 위치한 변이들이 뽑아져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컬럼에는 각 변이가 시너니머스 변이인지 넌 시너니머스 변이인지를 어노테이션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SMV인지 인델인지를 또 어노테이션 해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컬럼의 첫 번째 위치하는 이것은 진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변이가 어떤 진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각 변이에 대한 설명, 크로모점 19번에 어떤 포지션에 위치하는 변이이다 라는 설명들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역시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교재 55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nextstep.py라는 코드를 함께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S에서 보시면 역시 세 번째 스텝을 위한 인풋 파일이 새롭게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폴리펜 투 스코어를 어노테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annotate variation.per이라는 툴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LS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스텝 3로 끝나는 파일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폴리펜 투 스코어가 어노테이션 된 변이들은 드롭드로 끝나는 파일 안에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nextstep.py라는 코드를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세 단계 과정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코드가 존재합니다. 네, 이 단계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 가지 단계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코드인데요. 테이블 anoba.per이라는 코드는 이 결과 파일을 하나의 테이블로 생성해주는 그런 코드를 의미를 하고 아까 맨 처음에 사용한 스텝 1으로 시작되는 anoba input 포맷을 그 다음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주고 HG19번은 레퍼런스 알리를 쓴다는 것을 명시를 해준 다음에 out 파일의 프리픽스를 테이블이라고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 부분에 세 가지 DB의 이름을 넣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사용한 레프진, 진오노라고 했던 레프진 DB, 그 다음에 천지놈의 EUR의 마이너 알리 프리퀀시, 그 다음에 마이너 알리 프리퀀시를 어노테이션 하기 위한 천지놈의 EUR DB를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 폴리펜 DB를 또 함께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오퍼레이션의 종류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진 베이스드 어노테이션이다, 필터 베이스드 어노테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진 베이스드 어노테이션인 경우에는 G, 필터 베이스드 어노테이션인 경우에는 F를 동일하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결과로 파일이 잘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ls라고 치시면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라고 시작되는 파일들이 여러 가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 가지 종류가 모두 어노테이션이 된 파일은 이 멀티 언어라고 끝나는 이 텍스트 파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각 유전자당 전체 변이의 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유전자에 존재하는 전체 변이의 개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어노테이션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흔하게 발견되면서 펑셔널한 베리언트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IBS 크로모점 19 exonic.txt라는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앞서 진행한 어노테이션 과정은 시간 관계상 한 샘플에 대한 어노테이션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RVIS 점수는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계산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 집단에 대해서 한 번 이상 발견된 모든 변이에 대해서 같은 작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107명 전체에 대한 계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서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에는 크로모점 19번에 위치한 모든 변이에 대해서 어떤 유전자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어떤 베리언트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노테이션 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이용해서 각 유전자 변이에서 발견된 모든 변이의 개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코드는 교재 557페이지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유전자에 위치하는 변이의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는 R코드를 미리 넣어 놨고요. 이 R코드를 시행하기 위해서 RCMD 배치라는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IBS 베리언트 count.txt라는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전체 베리언트의 개수와 펑셔널 베리언트의 개수가 카운트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베리언트의 개수를 가지고 RVIS 점수를 계산해보는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코드도 저희가 미리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RCMD 배치라고 적은 다음에 코드 뒤에 이번에 두 번째 RVIS를 계산해주는 코드를 수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RVIS 스코어라는 새로운 파일이 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도 잘 생성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각 진별로 RVIS 점수가 잘 계산되어져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점수가 잘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플롯을 그려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cd 코드라고 해서 코드가 들어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동일하게 RCMD 배치해서 저희가 미리 짜놓은 플롯을 그리기 위한 코드를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수행하셨다면 우리가 생성한 그래프 파일을 실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홈에 레어진 코드 안에 rplot.pdf라고 새롭게 생성된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에서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그래프와 굉장히 유사한 그래프를 저희가 그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RY-R1 진이라든가 KI-AA 진이 비슷한 위치에서 잘 레플리케이션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RVIS 데이터는 ESP6500 데이터를 대상으로 계산했지만 우리 데이터는 1000지놈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원래 RVIS 데이터는 전체 크로모점에 위치하는 유전자를 대상으로 계산했지만 우리는 크로모점 19번에 위치하는 유전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분포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음과 같이 RY-R1 진이라든가 혹은 KI-AA 진이 비슷한 위치에서 잘 레플리케이션 됐다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존 어프로치를 이용한 변이 우선순위 매기기 과정을 진행할 텐데요. 저희가 미리 넣어놓은 핫존.py라는 파이썬 코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잘 생성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2개 변이가 최종으로 추출된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해당 변이는 이 2개의 진 안에 속하고 RVIS의 퍼센타일 스코어가 25% 미만이면서 동시에 폴리펜2 스코어가 0.95 이상인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RVIS 점수를 직접 계산해보고 핫존에 위치한 변이를 추출해보는 과정까지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유전자 단위 점수를 추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